안녕하세요. 오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Quantitative Algorithmic Trading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Find Alpha 3기 손규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Quantitative Algorithm Trading이라는 서베이 논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퀀트 트레이딩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수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보다는 좀 더 강화학습 자체가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는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건너뛰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이제 Automated Low Frequency Quantitative Stock Trading이라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혹은 이제 알고리드믹 트레이딩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초점을 맞추려는 거는 이 Automated Low Frequency Quantitative Stock Trading이라는 분야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Automated라고 하면은 None or Very Little Human Intervention이라고 설명하면서 엔드-투-엔드로 다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w Frequency라고 설명하면서 Human Trader, 그러니까 인간 트레이더랑 비슷한 시간대, 타임프레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분 단위 혹은 길면은 일 단위의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막 그런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혹은 그런 큰 하우스들에서 사용하는 밀리세컨드나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거래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uantitative Stock Trading은 이제 Historical Data, Statistical Indicators, 그리고 Decipher Patterns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결국에는 Quantitative Analysis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을 이루는 세 가지의 큰 학습 기법들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 모두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Supervised Learning을 보통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태스크, 그러니까 둘 다 풀 수 있는 태스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웬만한 모든 경우에선 Supervised Learning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다만 Reinforcement Learning이 사용되는 경우는 Supervised Learning이 사용되기 어려운 환경일 때 Reinforcement Learning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 뭐냐면, Supervised Learning은 결국엔 답이 있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을 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분야가 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공지능 쪽에서도 아직 얘기가 좀 오고 가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우리 히스토리컬 데이터 다 어차피 있고 언제가 가장 옵티마이즈 셀링 포인트였는지 언제가 가장 옵티마이즈 된 바잉 포인트였는지 이미 다 안다,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전에 있었던 타임 시리즈, 히스토리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지지만 우리가 있었던 패스트 데이터와 퓨처 데이터는 그렇게 큰 코릴레이션을 가지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데이터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Reinforcement Learning은 사람과 가장 유사한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은 에이전트와 environment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에이전트가 사람, environment가 사람한테는 이제 세상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액션이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environment는 이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에이전트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를 maximize 하는 방법, 이 cumulative 리워드를 maximize 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다 치죠. 사람이 공부를 하면 이게 액션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행위가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죠. 그리고 성적표에 이제 100점 만점에 97점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리워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하는 게 액션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받는 게 리워드가 되겠죠. 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 행동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 강화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적용이 되는데, 제 발표에서 나오는 유일한 수학 관련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 관련된 부분을 건너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어서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그래도 찍먹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Markov assumption이라고 불리는 가정을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Markov assumption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원래라면은 우리가 S가 이제 state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라는 시점에 존재하는 state은 t, t-1, t-2 하고 그 이전 모든 state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약에 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 그러니까 st 플러스 1이 그 좋은 성적을 받은 순간을 state을 st 플러스 1이라 부르면 그건 당연히 그 시험 전날 공부한 것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전날, 그 전전전날까지 모든 스테이트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t 플러스 1 스테이트 타임 스텝에 있는 스테이트는 그 전 모든 타임 스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르코브 어썸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t 플러스 1 스텝에 있는 스테이트는 그 직전 스텝, t 스텝의 영향만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체인 룰을 쓰자면 t 플러스 1 스텝은 t 스텝의 영향만 받고 t 스텝은 t-1 스텝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st라는 스테이지 발생하는 확률에 이미 t-1에 대한 컨시더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수학적으로는 이미 st라는 확률에 st-1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국엔 한 달이 건너서 우리가 st 플러스 1이 t-1을 보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마코 어썸션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체인 룰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둘이 동일하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초로 깔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뭐냐?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강화학습이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총 5가지의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state를 뜻하는 S, action을 뜻하는 A,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뜻하는 P, 그리고 reward를 뜻하는 R, 그리고 discount factor 감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S부터 보자면 S는 가능한 모든 상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갈림길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했을 때 그 왼쪽을 선택하는 행위, 오른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액션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가능한 모든 행동 집합이어서 방금 전 상황에서는 왼쪽 길을 선택하는 행위와 오른쪽 길을 선택하는 행위가 이 A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state라고 하면은 그 상태, 그 길을 고르기 직전의 상태, 뭐 바닥에 누워 있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갈림길에서 뭐 바닥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고 막 뛰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가능한 모든 상태 집합, 가능한 모든 상태를 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reinforcement learning도 되게 이 최대한 많은 상태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이 어떤 상태를 넣어주느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사람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는 이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는 건데 어떤 state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하고 S, ST 플러스 1, A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이제 이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T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이 P입니다. 그래서 네, P이고요.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ST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expected reward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펑션이 리워드 펑션입니다. 그럼 이제 가능한 행동들, 가능한 상태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슨 상태로 계산하는지, 어떤 다음 상태가 뭔지 계산하는 함수,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펑션까지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럼 강화학습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학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학습이 되는 주체가 이 policy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policy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할 확률이고요. 결국에는 네, 어떤 액션을 할 확률입니다.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는 방식은 처음에는 뭐 이니셜한 값이 뭐 랜덤한 값이던 아니면 뭐 여튼 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시험 직전을
저희가 계산하려고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그 직전에 뭐 친구랑 떠들 수도 있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 세 가지 확률이 0.3, 0.3, 0.3으로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의 스테이지에서 밥을 먹을 확률, 그리고 친구랑 놀 확률, 공부를 할 확률이 모두 뭐 0.3으로 동일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우겠죠. 이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면서 야,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야, 시험 직전에 밥 먹고 떠드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리워드가 훨씬 더 좋던데? 라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여러 번 해보면 인공지능도.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확률 값이 나중에 조정이 되는 거죠. 원래는 0.3, 0.3, 0.3이었다가 뭐 친구랑 떠들면은 그러니까 시험 직전의 상황에서 친구랑 떠들 확률은 뭐 0.1, 밥을 먹을 확률은 0.2, 그리고 공부를 할 확률은 0.7 이런 식으로 폴리시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 폴리시가 그러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냐는 이제 거기서부터 또 reinforcement learning이 나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선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론들도 있고, 그리고 발표가 오늘의 초점은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학습을 활용한 트레이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뛰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강화학습을 쓰는 다양한 논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개만 갖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다양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논문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Application of Deep Reinforcement Learning on Automated Stock Trading 이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이 논문은 2019년에 이제 IEEE라는 곳에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 IEEE라는 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퍼블리셔고요. 학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페이퍼들이 퍼블리시가 되는 학회지만 그렇게 급이 높은 학회는 아닙니다. 교수들이나 짬이 찬 대학원생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학회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석사생들이 초기에 좀 많이 트라이를 하는 그런 퍼블리셔입니다. 총 10차례 사이테이션이 됐고, 퍼포먼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애뉴얼 리턴이 22%에서 23% 정도 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로는 S&P 500 ETF의 데일리 클로징 프라이스, 그러니까 종가만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총 19년의 타임프레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DQN이라는 Reinforcement Learning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막 방법론이 어땠고라는 것보다는 각 방법론의 인투이션이 무엇이었고, 리미테이션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디벨롭 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가 되게 약합니다. 일단 하나의 스톡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10개 해보고 그 중에 9개는 다 손해가 났고 하나에서 22%, 23%를 벌어들인 건지 아니면 뭐 어쨌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크한 벤치마크고요. 액션 스페이스도 되게 리밋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 스페이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개수를 액션 스페이스라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hold, buy, sell 이렇게 세 가지 액션 스페이스만 인공지능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리미티드된 액션 스페이스다라고 하고 있고, 인풋 데이터가 되게 노이지합니다. 그러니까 종가를 사실 그대로 넣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되게 주식 데이터가 되게 non-stationary하고 노이지한 데이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숫자로만 볼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뭐 간단한 예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사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종가만 가지고 뭐 퀀트 리서치를 한다는 사실 어불상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풋 데이터가 전혀 정제되어 있지 않았고 인풋 데이터가 너무 심플하다라는 점에서 좀 리미테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 방법론,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정제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 뭐 고가 저가 시장가를 넣는 것도 아니라 종가만 넣고 하는 방법론으로도 강화학습을 쓰면은 되게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투이션을 가진 논문이라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논문은 Financial Trading as Game, A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2018년에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로 나온 논문입니다. 아카이브는 이제
아카이브도 마찬가지로 퍼블리셔고 정식 학회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논문을 써놓고 별로면 던지거나 아니면은 학회에 내기 전에 미리 약간 나 약간 찜하는 용도로 내는 그런 곳인데, 네, 그런 곳입니다. 사이테이션은 총 27번이 됐고 애니얼 리턴은 거의 60%까지 가까이 가는 걸로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이제 포렉스 마켓, 그러니까 외환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총 16개의 피처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종가를 제외하고도 RSI라든가 뭐 ADX라든가 MACD라든가 CCI라든가 한 다양한 엔지니어링된 피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안에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 테크닉까지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 외에도 모델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더 증강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그전 논문에서는 데일리한 데이터를 활용한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15분 타임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투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많이 했다, 기존에 비해서. 뭐 딱 봐도 보이시죠? 피처의 개수도 훨씬 늘었고 타임프레임도 짧아졌고 오그멘테이션도 쓰고 있고 하는 면에서 되게 피처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신경을 많이 쓴 논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환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모든 외환에서 10% 포지티브 리턴, 그러니까 평균 10% 포지티브 리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전 논문에 비해서는 벤치마킹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션 스페이스가 되게 리밋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이 홀드 셀밖에 액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로버스트네스, 그러니까 제너럴함,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포렉스에서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뭐 주식이라던가 뭐 다른 뭐 파생 상품이라던가에서는 테스팅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했는데 안 된 건지, 마찬가지로 그전 논문과 마찬가지로 했는데 안 된 건지 뭐 안 해본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증명이 안 됐으니까 좀 우익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주황색이 그 맨 첫 번째 논문, 이 회색이 두 번째 논문인데, 이제 스파이라는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꽤 잘 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논문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이 두 개의 논문을 연결해서 소개드린 이유는 이런 거가 충분히 약간 리서치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간단하게 어그멘팅을 하고 간단하게 타임프레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분야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트래디셔널한 트레이딩만큼 아직 역사가 깊은 분야가 아니라서 간단한 핸들링만으로도 우리가 퍼포먼스를 부스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두 논문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Deep Direct RL for Financial Signal Representation and Trad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2017년에 IE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학회죠. 에서 소개된 논문이고요. 총 316번 사이테이션이 된 꽤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애니얼 리턴이 가장 크고 거의 96%에서 많이 나온 경우는 171%까지 애니얼 리턴이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인풋 데이터는 이제 그리고 Chinese, US, 그리고 UK 주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의미가 있는 점은 이제 RNN이라는 구조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제 그전에서는 그냥 강학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 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RNN을 더해서 좀 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좀 의미를 갖는 것 같고, fuzzy learning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fuzzy learning이 저 높은 사이테이션에 대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fuzzy learning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앞에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맨 처음 논문에서는 종가를 그대로 넣어줬고 그리고 그대로 학습에 사용해서 인풋 데이터가 별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종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통계적 기법으로 엔지니어링이 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fuzzy learning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이지한 인풋 raw 데이터를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이 그래도 앞선 논문들보다 가장 인공지능 면으로 봤을 때 큰 인투이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를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휴먼 엔지니어드 피처나 휴먼 엔지니어드 아키텍처를 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낫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피처들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인간은 결국에는 피처 엔지니어를 할 때 선형적인 피처들밖에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positive correlation이 있는 지표다, 혹은 negative correlation이 있는 지표다. 얘네 두 개 더해서 뭐 나눠서 빼면은 저거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연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훨씬 더 다양한 피처들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갑자기 두 개 지표를 보고 야 얘네 코사인 관계에 있어. 얘네 여기다가 막 뭐 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쟤랑 얘랑 그 뭐 코사인 관계에 있어 뭐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막 근데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선형한 관계들, 릴레이션십을 잡아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휴먼 엔지니어드 피처들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데, 이 퍼지 러닝 같은 기법이 러 데이터를 그대로 인풋을 받아서 인공지능이 그거를 엔지니어링 하도록 하는 기법이어서 가장 인공지능다운 해결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irst Ever Real Time Trader라고 해서 이전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2008년부터 뭐 2010년까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학습하고 2016년과 2018년 사이에서 테스팅을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API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평가를 내서 약간 좀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한계가 벤치마크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은 막 앞선 논문들처럼 막 이 퍼포먼스가 쩔던데 막 몇 개에서 몇 개 나오고 이러던데 라는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얘도 아마 결과들이 좀 체리픽이 된 결과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벤치마킹이 잘 됐으면 IE가 아니라 좀 더 큰 학회에 투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픽업하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아래는 같이 시계열 분석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강학습과 섞은 점, 그리고 실시간 트레이딩을 시도한 점, 그리고 fuzzy learning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런 피처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 논문들은 모두 이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QAT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논문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소개드린 거 3개 외에도 정말 많은 논문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 Quantitative Algorithm Trading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어떤 식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예시가 될 수 있는 논문들을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적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이나 아니면 제가 소개드린 논문들을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